노인복지. 15페이지까지 왔는데요. 노인복지는 인구의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우리 우측에 보시면 나와 있죠. 자,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일 때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14%,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에 지금 진입되어 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분명히 느끼시는 부분이 숫자를 가지고 많이 문제를 틀어놓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이런 숫자들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 넘길게요. 자, 우리 노인복지에서도 노인복지의 목적과 원칙 나와 있죠. 네,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자, 노인복지도 사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는데요. 나온 부분이 어디였었냐면 여기 19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시설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죠.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나와 있죠. 자, 주거는 뭐예요? 우리가 집이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양로시설이라는 곳이 나와 있죠. 자, 우리 예전에 양로원이라는 말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은 요양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로원과 요양원의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되십니다. 혼자 스스로 거동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양로원은 주거의 개념이다. 그래서 그곳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무료 양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집이 없거나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을 경우 양로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요양원에 가시는 어르신들은 어때요? 자식도 있고 집도 있지만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요양원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잡아주시고, 자, 노인 의료복지시설 밑에다가 가로에서 뭐라고 적으시냐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다 적기 힘드신 분은 가로에서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의료복지시설을 들어가시려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으셔야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시는데 우리 이미 수업하시면서 다 들었어요. 다 하셨죠? 자, 등급은 몇 가지까지 있어요? 몇 등급까지? 5등급. 또 있나요? 네. 자, 등급의 가지수는 6가지입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고요. 인지 지원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급을 받지 않으면 요양원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의료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요양이라는 말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의료복지시설은 두 가지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근데 요양시설은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10명 이상이 있는 곳을 우리는 요양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9명 이하 있는 곳은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만들었다 해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체 조건이 똑같은 분들 등급을 받아야만이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들어가서 생활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 아예 가서 의식주를 해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인 요양시설을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내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냐면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책을 읽고 있죠? 네. 책을 제가 읽고 있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봐야 됩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책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책에 있는 내용을 막 어떻게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멋지게 내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 문제를 때로는 풀어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책을 보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알겠죠?